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게 될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사상을요, 우리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게 뭔지 먼저 알면 좋겠죠. 자, 니코마코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이에요. 아들. 아버지께서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만든 윤리학 책이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은 누구의 이야기다? 예, 우리가 다루게 될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는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행복에 대한 이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이미 배웠듯이 인간은 어떤 좋은 것을 위해, 즉 선을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궁극적인 최고선이 무엇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 행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용이라는 부분, 수업 시간에 아주 강조했죠. 이 중용이라는 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친구와 관련된, 우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된 책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인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내용은요, 일단 기존에 앞서 알려졌던 유명한 고대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의 어떤 차이점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의주의를 좀 강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어떤 행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용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주의주의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의주의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존에 주지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지주의와 주의주의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비도덕적으로 행위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이고 도덕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해보건대 자기가 바라보았건대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혹은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지주의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가 강조했던 건 뭐죠? 예, 주의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의주의와 관련된 내용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플라톤과 관련된 이상주의에 대한 비판,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직 다루지는 못했는데요. 선의 이데아와 같은 이상적인 어떤 실제에 대한 알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의 이데아, 이런 거 우리가 확인이 불가능하고 성취하기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에 의해서 성취 가능한 어떤 조음에 대한 알을 이 현실에서 추구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주의에 대한 플라톤의 입장을 비판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적인 어떤 입장을 지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의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은 주로 소크라테스에 대한 비판이라고 한다면, 이상주의에 대한 비판은 플라톤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주의주의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인간의 의지적인 측면입니다. 이 의지적인 측면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여기 보시는 아크라시아입니다. 아크라시아의 구체적인 뜻은요, 자제력이 없거나 혹은 의지가 나약하거나 혹은 도덕적인 나약함, 우리의 어떤 심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한다는 것이 바로 주의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행위로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행위하고자 하는 의지,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심정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행위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행위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에게 책임이라는 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처럼 그런 덕을 정말 본인이 가지기 위해서는 아는 것 그 이상으로 뭐가 필요하다? 예, 의지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 시간에 배웠던 불교에서 얘기했던 뭐 도노점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도노점수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우치는 데 있어 가지고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 수행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그 이상으로 또 무엇이 필요하다?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 바로 무슨 입장이다? 예, 주의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복은 뭐였죠? 그렇죠.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뭐 하는 것이다? 탁월하게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엄연하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뭐 해야 된다? 예, 이용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이성이라는 겁니다. 이성. 식물, 동물이 가지지 못한 이 이성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그 자체가 뭐가 된다?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행동들이 습관화가 되어서 제 몸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몸에 배이는 거죠. 그런 몸에 배인 상태를 우리는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다름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그런데 이 이성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4번, 5번에서 설명이 되고 있죠. 지적인 덕을 위한 그리고 도덕적인 덕을 위한 그런 탁월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적인 덕은 무엇에 의해서?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죠. 교육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고, 또 도덕적인 덕은 실천과 습관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행하고 이 행함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내 몸에 배이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덕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뭐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행복이 된다. 이해되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중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중용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사실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기를 바라는 어떤 간절한 마음이 솔직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뜻을 헤아려서 우리 생활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을 중용으로 한번 멋있게 장식해 봅시다. 자, 중용은 뭐라고 했죠? 예,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가 뭐라고 했죠? 산술적인 평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평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내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르는 중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용은 항상 같은 위치일 수는 없는 거죠. 다르다라는 겁니다. 용기라는 우리가 예를 하나 들었을 때 이 용기의 중간이 항상 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용기가 부족한 비급함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용기와 관련된 행위가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 우리가 무모함이라고 얘기했죠.
어떨 때는 이게 중용에 따르는 용기에 적합하겠지만 또 어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는 그게 비급함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용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요 지나침과 부족함의 악덕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중용이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양극단에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중용은 항상 존재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나쁜 것, 악한 것에는 중용이 없습니다. 살인, 강도, 절도 이 자체는 나쁜 거잖아요. 거기에서 중용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중용의 지점을 찾을 때 우리는 뭐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을 통해서 심사숙고한 뒤에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업 시간에 우리가 수많은 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가운데를 찾는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한다? 예. 중용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중용이 이게 중용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악 가운데서도 적은 악이 적은 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용에 가까운 행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목적으로서의 행복을 얘기를 할 때 이성의 기능이 잘 발휘되게 되면은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 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지적인 덕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결국 뭐냐면요, 이 도덕적인 덕입니다. 이 도덕적인 덕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중용이 되는 거죠. 중용. 자,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요한 윤리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과목으로 뭐 생활과 윤리라든지 혹은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더 배울 수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